왜 꼭 대구시장이 돼야 되냐? 전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고 대구시장으로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 시민들로부터 저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정부의 또는 당의 지지 지원을 받아서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진짜 이거 맞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거 해줄 겁니까? 만약에 이제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만약에 해주겠다고 하면 이거 사실상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의 후보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예산은 중립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부겸 시장 후보에 대해서만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no, 아니다, 우리가 이거 중립적인 정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선거 공약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김부겸 후보가 이거는 과장된 공약, 헛된 공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어차피 그 같은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분의 그 과거 전력도 있기도 하지만. 홍천시장에 대한 민심이 안 좋나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대구시장 자리 박차고 나간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체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시정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홍천시장이 이거를 뭐 그대로 전달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해요. 좀 원색적인 후보님한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행정 능력, 정치 능력을 본 적이 없고, 뭐 방통위원장 하면서 못 나겠다고 뭐 때를 썼다, 뭐 설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그분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경쟁자죠. 추경호, 유영아 예비 후보는 후보님이나 주호영 부의장과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면 승리 가능성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워낙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자 구조가 되더라도 이런 그 부당한 불공정한 그런 컷오프에 실망하고 분노하신 분들이 저에게 표를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상대당 후보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맞서는 우파 단일 후보, 자유민주주의 우파 단일 후보가 있는 게 가장 승산이 큰 것은 사실이죠. 뭐 추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뭐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1에서 99%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무소속을 가정 한번 했으니까 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완주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렇게 표가 분산이 돼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경우의 수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론이 무소속 후보한테 향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혹시 안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태는 없기를 희망하지만,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배신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그 불공정한 컷오프를 한 그 주체가 배신자인지, 시민들에 대한 또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자인지, 아니면 저 이진숙이 배신자인지. 저는 오히려 제가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저는 시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실망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런 대리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대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요거는 이제 선관위 선거여론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고 보시면 그 숫자로 다 드러납니다. 뭐 이것도 또 얘기를 안 하면 선거법 어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일단 전제를 드리고요. 제가 포함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컷오프 되기 전에 제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는데 그런 후보를 잘라내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었는가? 그런 후보를 잘라낸 것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것이었나?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왜 저 이진숙,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면 저는 한 명, 저는 소수이고 물론 제 뒤에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지만 또 보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든가 공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또 많은 지지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사람, 특히 이제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을 찍어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다시는 얼토당토 않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보궐선거 출마를 2차례 권유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2차례?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네. 이동재 뉴스 캐비넷에 나와서 한 차례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서 또 말씀을 했죠. 네, 한 번은 좀 뭐 간접적으로, 한 번은 네. 직접 만나서 한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사하셨죠? 제가 그 보궐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누구를 만날 때 녹음을 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게 4월 9일이니까 벌써 상당히 지났네요. 그죠? 미국 그 방미를 앞두고 만났었는데 한 뭐 벌써 2주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뭐 보궐이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국회에 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 국회에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같이 싸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 대표 측근은 지금 뭐 바로 어젠가요? 뭐 이미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어디 방송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장 대표께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공천 배제된 입장에서 재보궐 출마가 꽤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대구시장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이제 그 처음에 저를 소개하실 때 어떤 타이틀이 좋냐라고 물어보셨고 전 방송통신위원장 또 예비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답과 관련해서 예비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꼭 대구시장이 돼야 되냐? 전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고 대구시장으로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시장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 시민들로부터 저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정치적인 입지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계산 이런 거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그 대구 시민들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한테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다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번에 이변을 한번 일으켜보면 정부 여당이 경제가 힘든데 대구에 신경을 좀 써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생길 것도 같은데 지금 김 전 총리의 여당 프리미엄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지난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뭐 다드림 센터장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참 그 대구가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보수의 성지, 보수의 심장 이런 그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대구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 노력을 투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민주당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뭐에 대한 내용 증명이냐 하면 사실상 공개 질의서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김부겸
대구시장이 되면 전적으로 우리가 뭐 밀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김부겸 후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든가 또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도 마치 정부의 또는 당의 지지 지원을 받아서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진짜 이거 맞습니까? 김부겸 시장이 되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거 해줄 겁니까? 만약에 이제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만약에 해주겠다고 하면 이거 사실상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의 후보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이거는 그 정부의 예산은 중립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부겸 시장 후보에 대해서만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no, 아니다. 우리가 우리는 중립적인 정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선거 공약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김부겸 후보가 이거는 과장된 공약, 헛된 공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답변은 못 받았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물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이분이 한나라당에 있다가 이제 그 민주당 쪽으로 가신 분인데, 그리고 또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이 TK 대구 출신이죠. 말하자면 원래는 상주이지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통상은 대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대구 정서에 맞아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또 뭐 말씀도 또 이제 경상도 말씨가 있으니까 구수한 경상도 말투로 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한테 잘 호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김부겸 후보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어차피 그 같은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분의 그 과거 전력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관련해 가지고 한 분이 그 희생을 당하기도, 한 명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추진됐던 정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그 2년 동안 어느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되기 전에 1년 11개월 만에 자르거나, 굉장히 유능한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데도 이 2년 이 조항 때문에 1년 11개월 만에 자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란봉투법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비극적인 사태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이 회사 큰 기업들이 하청, 재하청 이 구조를 굉장히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이 보호하고자, 민노총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김부겸 후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4대 악법, 뭐 법 왜곡죄라든가, 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서 대통령 한 사람이 22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굉장히 이재명 정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야 된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런 박정희 마케팅 하기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다, 인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박정희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과 관련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공개 질의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지지하셔가지고 좀 뭐 화제이자 논란이죠.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얼마 전에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사례도 있었고, 또 보면은 뭐 권오을 보훈처장이라든가 뭐 굉장히
중립적인 그 거국 내각 비슷하게 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굳이 뭐 제가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표현은 너무 거창하지만 어떻든 자유민주 세력 진영에 있는 그런 인물들까지 기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관련해서도 김부겸 시장 당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도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새 대구 민심을 많이 읽고 계시잖아요. 홍 전 시장에 대한 민심이 안 좋나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대구시장 자리 박차고 나간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체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시정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홍 전 시장이 이거를 뭐 그대로 전달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해요. 좀 원색적인 후보님한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행정 능력, 정치 능력을 보인 적이 없고 뭐 방통위원장 하면서 못 나겠다고 뭐 때를 썼다, 뭐 설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그분하고 뭐 보면 특히 언론에서는 싸움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액션, 리액션 반응 또 뭐 거기에 대한 반응 하는데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대구 국회의원 할 때 제가가 아니고 그분이 네. 국회의원 할 때 한번 잠깐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뭐 별 특징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냥 예. 의례적인 인사 같은 네, 네. 느낌이었나 예. 봐요. 네. 그냥 언급 자체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어떤 코멘트를 하면 언론에서 또 싸움을 붙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하고 또 붙었던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소비되고 싶지는 않아요.